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토지투자의 박은입니다. 오늘은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없다라고, 철도 계획을 본 적이 없고 도로망 계획을 찾아본 적이 없고, 또 국가의 항만과 국가의 공항 계획을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반성하셔야 하지 않나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 땅을 갖고 우리나라에 아주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또 2020년도부터 2040년 20년간을 우리 국토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어떤 방향과 어떤 비전을, 어떤 틀을 갖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국가의 항만, 공항, 도로, 철도들 이런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기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거 뭔가 이렇게 얼버보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누가 뭐 해서 어디 샀더니 좋네 마네 이런 얘기를 갖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부분이죠. 적어도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관리할 드리는 분들은 제가 5차 국토 개발 계획들을 좀 보내드렸어요. 물론 또 철도랑 항만, 공항, 뭐 도로망들 같은 건 아직 보내드리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 구체적으로 큰 틀을 지방들이 어떤 지자체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내용 정도는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눈에 띄게,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있는 분, 찾으신 분은 그분은 정말 저의 영상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해 주시는 거지, 잘 이해하는 거지, 저의 뜻을 이해한 거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내용을 자기화시켜서 이해하는 건 좀 다르다라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소통할 때 왜 소통이 안 될까? 이 사람 상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겠죠. 알아듣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상 표현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결론을 내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론이 됐고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결론을 내려다 보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 됐어 그만해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많죠. 이게 뭐 친구 사이에도, 가족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있는 그대로를,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한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라는 그 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에요.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번 드리면, 1차에서 3차까지는 확장, 개발하는 확장에 대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개발 계획들이 수립이 된 반면,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 개발한 것들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시기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때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시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전에는 10년 간격으로 세워졌던 국토종합개발계획이 20년 간격으로 늘어나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죠. 그래서 4차 산업까지는 관리 단계까지 정비, 관리, 개발한 것을 그동안 그렇게 하는 계획들이었다라고 하면,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많은 분들이 보신 분은 인식하셨을 겁니다. 모든 개발을 축소화시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의 포인트들이, 핵심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항상 우리나라의 직면에 있는 문제와
20년 동안의 계획이다 보니까 앞으로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뭐 주거 환경부터 도시의 조건부터 많은 것들을 바꾸는데요. 뭐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어서 제가 뭐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이해는 할 수 있는 큰 틀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획이 수립될 문제점으로 야기됐던 게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와 주거들 모든 의식주가 변하는 그 현상에 대한 대안에 대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일단 정리해드리고 하나씩 풀어볼게요. 인구 감소이고요. 두 번째는 저성장 시대에 의해서 도시나 사람들이나 인구들이 저금리로 인한 저소득에 인한 변화에 대한 그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포함이 된 거고, 자, 세 번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방안과 대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수립을 한 거죠. 네 번째는 기술이 변화된 게 아니라 혁신을 제4차 기술로 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사람이 없어도 기기끼리 센서를 통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서 자동화가 더 사람 없이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딱딱딱 필요할 때 때 맞춰서 하는 기술 혁신이 반영되어 있는 도시와 또 국가와 또 주거 형태, 도시 형태들 그런 것들의 변화에 대한 반영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네 번째까지 얘기를 했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 제가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요즘에 좀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계속 쉬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언어들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요. 다섯 번째는 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잠깐 멈췄다가